과정을 칭찬하라. 청중들은 앤마리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말에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를 수행했을 때 무반응 이외에 3가지 반응이 더 있습니다. 새로운 이미지가 스크린에 나타났다. 4가지 반응 유형. 1. 무반응. 2. 부정적 반응. 3. 전환 반응. 4. 긍정적 반응. 우리는 이미 처음에 2가지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물론 첫 번째인 무반응이죠. 사람들은 무시당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서 무반응이 직장의 일반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주의를 기울이는 반응은 부정적 반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놔뒀다 공격하기라는 관리 방법에 길들여져 있죠. 직원들은 일을 망치기 전까지 상사로부터 어떠한 말도 듣지 못합니다. 즉, 처음에는 무반응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부정적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뒀다가 일이 잘못되면 공격하는 것이죠. 부정적 반응은 화난 표정, 비난 혹은 일종의 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앤마리의 설명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목록에 있는 나머지 2개의 반응인 전환 반응과 긍정적 반응은 별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것입니다. 우선 전환 반응에 대해 설명해보죠. 사람들은 저에게 잘못된 일이나 부정적인 행동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범고래 조련사들로부터 배운 것은 만일 범고래들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조련사들은 범고래들이 잘못된 행동에 허비하는 에너지를 전환시켜 제대로 된 행동이나 다른 행동으로 그 주의를 돌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환 반응은 원하지 않는 행동을 다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시월드에 있는 제 친구인 데이브 야들리는 고래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말하더군요. 대신 그들의 주의를 재빨리 다른 임무로 전환시키고 전환된 임무를 잘 수행해내는지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잠시 뜸을 들인 후 앤마리는 다시 말을 이었다.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전환 반응을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선 전환 반응이라는 방법이 수없이 많은 사기 저하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싶어질 때 부정적 반응 대신 전환 반응 방식을 사용한다면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전환 반응 방식은 사람들을 다시 본 궤도로 돌아가게 하는 동시에 궤도에서 벗어난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함으로써 신뢰와 존경을 지속시켜줍니다. 이는 영향력이 아주 강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앤마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웨스 킹슬리는 하나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가 베닝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만났던 최고 상사인 마이크 탈마지가 떠올랐던 것이다. 마이크가 그를 고용한 뒤부터 웨스는 그가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웨스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마이크의 행동은 웨스에게 성공에 대한 열망을 더욱 강하게 심어주었고, 그 결과 웨스는 자신의 일에 모든 열정을 바쳤다. 어느 날 마이크의 사무실로 불려갔던 날이 떠올랐다. 그가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마이크는 책상에 앉아 앞에 놓인 서류 더미를 찬찬히 살펴보고 있었다. 마이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앉게나 웨스. 마이크가 웨스를 보며 말했다. 같이 상의할 일이 좀 있네. 네. 웨스는 대답을 하고 마이크의 심각한 태도를 심상찮게 여기며 의자에 앉았다. 이건 지난 몇 달 동안의 자네 판매 보고서일세. 마이크가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걸 보면 자네는 처음에 헤럴슨 공장 사람들을 방문했던 걸로 되어 있는데 맞나? 웨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자네는 샤오나 디트리치가 몇 년 동안 헤럴슨을 관리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 세상에,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웨스는 당황해서 손으로 살짝 이마를 쳤다. 그랬었군. 그래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던 거군. 마이크는 웃으면서 의자에 등을 기댔다. 이 일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었네. 이건 전적으로 내 잘못이야. 어느 지역이 누구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서 자네가 업무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던 거야. 마이크는 컴퓨터 모니터를 웨스 쪽으로 돌려서 그가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의자를 가지고 모니터 쪽으로 오게나. 어느 지역이 누구에 의해 관리되는지 빨리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네. 웨스는 갑자기 안도감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상사가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정되었다. 더 이상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웨스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마이크의 설명을 열심히 들었다. 웨스의 머릿속에는 그 미팅에 대한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마이크는 내 실수에 대해서 내게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았어. 또 그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내가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고 내가 마음을 열고 배워나가도록 만들어줬지. 그는 징계에 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내가 망쳐버린 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었어.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줬지. 그리고 모든 설명이 끝나자 그는 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말해줬어. 그의 사무실에서 나왔을 때 나는 완전히 예전의 나로 돌아와 있었고 그와 회사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지. 웨스는 자신이 마음속으로 완벽한 전환 반응 시나리오를 그려냈다는 사실을 느꼈다. 전환 반응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증거는 마이크가 자신을 대했던 태도로 인해 생겨난 자신의 새로운 에너지와 헌신이었다. 그 일이 있은 지 몇 달 후에
윌슨은 베닝에서 저일가는 판매원이 되었고 그 자리를 오래도록 지켰다. 윌슨은 다시 관심을 강연자에게 돌렸다. 앤마리는 말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 얻게 되는 네 번째 반응은 긍정적 반응입니다. 시월드의 조련사들은 긍정적 반응의 행동으로 범고래에게 물고기를 주거나 배를 긁어주거나 혹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 시간을 주죠. 직장에서는 아마도 칭찬하거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혹은 승진시키는 것 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칭찬해주거나 안아주거나 TV를 보게 하는 것 등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일을 잘 해냈을 때 긍정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면 자연히 그 행동을 계속하고 싶어 하게 되죠. 전환의 의도는 긍정적 반응을 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올바로 행동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긍정적이지 않으면 영원히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스크린 위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다. 전환 반응. 잘못이나 문제점을 가능한 한 빨리 정확하게 책망하지 않으면서 설명한다. 잘못된 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알려준다. 일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업무를 자세히 설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상대방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와 확신을 표현한다. 과정을 칭찬하라. 과정은 움직이는 칭찬의 목표다. 이것이 바로 시월드의 조련사들이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앤마리의 설명은 열정적으로 계속되었다. 범고래들에게 신호에 맞춰 물 위로 점프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조련사들은 우선 줄 위로 점프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줄 위로 점프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그냥 바다로 나가서 범고래들이 보트에 매달려 있는 밧줄 위로 점프를 할 때까지 메가폰을 붙잡고 뛰어 뛰어라고 외칠까요? 뛰어 뛰어라는 표현에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 훈련은 점프하는 법을 잘 아는 범고래들에게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고래를 처음 훈련시킬 때 조련사들은 범고래가 점프하는 법은 알지만 밧줄 위로 점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밧줄을 물속에 집어넣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놓죠. 그리고 범고래가 밧줄 아래쪽으로 헤엄쳐 다닐 때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밧줄 위를 헤엄치게 되면 주의를 기울이면서 먹이를 줍니다. 범고래 훈련 방법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듣자 청중들의 눈빛이 빛났다. 샴이라는 범고래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밧줄과 음식 사이에 뭔가 재미있는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샴은 밧줄 위를 좀 더 많이 헤엄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련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소리를 쳤다. 밧줄을 점점 올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밧줄을 점점 올립니다. 만약 조련사는 물속을 쳐다보면서 샴 다시 한번이라고 소리치는데 관객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범고래가 어디 있는지 찾고 있다면 그리 흥미진진한 쇼가 되지 못하겠죠. 청중들은 앤마리가 말한 장면을 그려보았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과정, 즉 점점 나아지고 있는 상태를 계속해서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고래뿐 아니라 사람과도 바로 이렇게 일을 해야 합니다. 잘한 일을 알아채야 하고 만일 정확하고 올바르게 처리되지 못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을 칭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성공을 준비시키고 성공을 시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과정을 칭찬하라는 그녀의 말에 웨스는 다른 기억을 떠올렸다. 그와 그의 아내 조이가 처음으로 딸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던 때였다. 당시 그는 아이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기우뚱거리며 서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게다가 아이가 갑자기 엉덩방아를 찌우면서 귀여운 웃음을 터뜨릴 때는 정말로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러웠다. 걸음마 가르치기는 마치 그들 셋의 규칙 없는 사랑 게임과 같았다. 하지만 그는 지금에서야 그 사랑 게임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그건 아주 중요한 게임이었다. 당시 웨스와 그의 아내는 아이가 일어설 때마다 웃으면서 박수를 쳐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런 부모의 성원 속에서 어떤 아이가 그 행동을 계속해 나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비록 아이는 바로 주저앉고 말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갈채로 아이의 성공을 환영해 주었다. 웨스는 주저앉은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자랑스럽게 껴안으면서 말했다. 걸었어, 걸었다고. 그는 이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했다. 영화 필름처럼 떠오르는 기억을 회상하면서 웨스는 미소를 지었다. 그게 바로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었어. 맞아. 처음에 아이가 제대로 서지도 혼자 걷지도 못한다 해서 실망하지도 탓하지도 않았어. 만약 그랬다면 이제 10대가 된 아이들이 아직도 집 주위를 기어다니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지. 구독과 좋아요는 서로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